제이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여성이 어떤 아이돌의 팬일지 궁금해지네.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어? 일단 글로벌 팬덤이 있는 아이돌일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에 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블랙핑크나 BTS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GPT는 제이미입니다. 제이미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광고는 CJ 대한통운의 온애 서비스 광고야. 새해 큰 거 온애 편, 모두를 위해 매일매일 온애 편, 두 편이야.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할까요? 좋아. 그런데 제이미는 온애라는 서비스를 알고 있었나? 당연하죠. AI니까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 중에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솔직히 이번 영상 준비하기 전까진 나도 몰랐어.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마찬가지였고.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온애 서비스가 일반 소비자보다 판매자에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도 휴대폰에 오니 앱을 설치하면 택배로 주문한 상품의 배송 현황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처럼 물건을 구매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앱은 아니죠. 따라서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네. 그럼 온애가 이번 광고를 집행한 목적은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건가?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에 초점을 맞춘 광고라면 굳이 TV 광고를 집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이번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배달된다는 점, 국내 어디나 그리고 해외까지 배달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물건이 배달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쉬워했던 점을 개선했다는 거죠. 일단 칭찬 고마워. 천만에요. 그런데 쿠팡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서비스 아닌가? 심지어 로켓 배송은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오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 하지만 온애 서비스가 로켓 배송을 이길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특히 CJ 대한통운의 유통망은 국내 최고입니다. 이에 비해서 쿠팡의 로켓 배송은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 260개 시군구 중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은 약 70%라고 하고요. 그럼 나머지 30% 지역을 선점하는 게 온애 서비스의 핵심인가?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네이버, 지마켓, ssg.com 같은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하는 게 더 핵심이에요. 아, 그래?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쿠팡이 대세인 건 맞지만 아직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고요. 따라서 이런 플랫폼들의 온애 전용관을 개설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온애 전용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겠죠. 자꾸 이용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쿠팡이 취급하는 제품도 온애를 통해서 구입하는 소비자도 늘어날 수 있고요. 좋은 전략이네. 그러려면 온애 전용관에 다양한 제품을 입점시키는 게 중요하겠지?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에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매월 고객사의 특정 제품을 선정해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광고해 준다는 거예요. 고객사의 제품을 온에가 직접 프로모션하는 거죠. 관심 갖는 판매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지금 유통 전쟁인데 온애 서비스가 앞으로 유통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해 봐야겠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경쟁하면서 선택지가 많아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광고를 분석해 보자고. 먼저 새해 큰 거 온애 편이야. 일종의 티저 광고지. 맞습니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모두 무언가 기다리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다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알파벳 O자를 보고 놀라죠. 당연히 온애를 말하는 거고요. 온애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큰 거 온애라는 카피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매우 큰 변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요. 맞아.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건 특정 소비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걸 거고. 그렇죠.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중 한 명은 해녀인 것 같은데 제주도에도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맞네. 광고를 보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추측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남성은 어떤 소비자를 표현한 것 같아? 소비자가 아니라 배송기사일 것 같습니다. 차량도 배송 트럭이고요. 온애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도 혜택을 누리겠지만 배송 과정 역시 크게 달라져서 판매자에게도 혜택이 될 거라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 역시 깨닫지 못한 부분인데 잘 캐치한 것 같아. 표현 방식도 한번 분석해 볼까? 네, 무엇보다 오네라는 브랜드명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네라는 질문과 오네라는 대답, 그리고 브랜드명을 라임으로 사용했어요. 이 광고를 본 사람이라면 브랜드명을 아주 쉽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이번 광고의 목적에 매우 잘 부합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지. 매우 간결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광고야. 시각적으로도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오자가 아주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맞습니다. 색상 역시 눈에 띕니다. 블루톤을 중심으로 하되 화려하고 밝은 색들을 사용해서 매우 트렌드한 느낌이에요. TV를 보던 시청자의 눈길을 끌 것 같습니다. 맞아. 티저 광고로 아주 효과적인 광고라고 생각해. 본편 광고도 볼까? 모두를 위해 매일매일 오네 편이야. 핵심 메시지부터 분석해줘. 오네 서비스의 USP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먼 곳에도 다양한 물건도 배송된다는 거죠. 이를 소비자가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지. 서비스의 핵심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했어. 맞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도를 택배 상자 안에서 소비자의 얼굴을 향해 촬영한 게 인상적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배송을 체험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하죠. 맞아. 아주 재밌는 표현 방식이지. 기억에 남을 것 같아. K-팝을 활용한 것도 재밌고요. 아, 그래? K-팝과 관련된 장면이 있었나? 네, 뉴욕에 살고 있는 외국 여성이 K-팝 굿즈를 주문해서 배송받는 장면입니다. 창밖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 벽에는 K-팝 Lovers라고 적혀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트 모양 응원봉이 놓여 있고요. 아, 그래? 이 장면 말이지. 광고를 볼 때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진짜 그렇네. 그런데 광고를 만들 때 이런 디테일까지 고려해야 하는 걸까? 광고를 보는 시청자는 나처럼 그냥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클 텐데. 처음 볼 때는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보이지 않던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를 통해서 해당 광고에 대해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따라서 광고 효과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효과를 고려해서 바이럴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네. 제이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여성이 어떤 아이돌의 팬일지 궁금해지네.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어? 일단 글로벌 팬덤이 있는 아이돌일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에 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블랙핑크나 BTS는 아닐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의 응원봉은 뿅망치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뿅봉이라고 부르고요. BTS의 응원봉은 아미밤이라고 하는데 콩 모양의 심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고요. 아, 그래? 재밌네. 그럼 BTS나 블랙핑크 팬들은 하트 모양 응원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고요. 당연하지. 그럼 BTS나 블랙핑크가 아니라면 누구일 것 같아? 제가 아는 선에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 가운데 공식적으로 하트 모양 응원봉을 사용하는 아이돌은 없습니다. 광고에서 특정 아이돌의 응원봉을 소품으로 사용하기도 어렵고요. 따라서 K-팝 팬을 상징하는 일반적 의미로 하트 모양 응원봉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일리 있는 얘기네. 그 밖에 또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어? 맨 마지막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개의 박스가 하나씩 열리면서 배송 트럭이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광고의 핵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게 표현된 장면입니다. 그렇지? 나도 동의해. 전반적으로 아주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 광고만으로 쿠팡 사용자를 오네 사용자로 유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 맞습니다. 오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충분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사용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쿠팡 대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용하려고 해도 아직 오네 전용관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요. 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쿠팡 대비 소비자의 혜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후속 광고도 필요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까? 쿠팡에 없는 제품이 오네 전용관에는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광고에서 오네를 라임으로 사용한 것처럼 업네와 인네를 라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을 구매하러 쿠팡 사이트에 들어갔던 소비자를 보여주는데 업네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서 오네 전용관에 들어가 보니까 인네라고 말하고요. 업네, 오네, 인네 세 단어가 연결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물론 쿠팡을 직접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네. 그런데 제이미가 소비자라면 온의 전용몰 사용해 볼 마음이 있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 어떤? 쿠팡보다 배송 속도가 빠르거나 가격이 더 싸거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쿠팡에 없는 제품이 있거나 쿠팡과는 다른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아마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광고에서 대한민국 배송에 커다란 변화가 될 큰 게 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 소비자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이미와 함께 CJ 대한통운 온의 광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